한국 현재의 경제 성장은 껍데기입니다. 한국은 시대의 발달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여 아마 20년 이내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한 일본의 경제학자가 6년간 대학교 강연에서 주장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이 공유되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유럽의 영국에서도 영상이 공유된 가운데 한 영상이 공영방송에 송출되어 상황이 완전 역전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의 영상이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에버넷이에요. 저는 영국의 브람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영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전통과 발명이 우리를 누구보다 빛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제 이름이 다소 독특하게 들리지만 저는 이 이름이 제게 특별하고 독창적인 느낌을 주어 늘 자랑스러웠어요. 런던의 분주한 거리와 고풍스러운 건물 사이에서 저는 위대한 영국 발명가들과 명망 높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아버지인 윌리엄 에버넷이는 영국 최고의 기술회사 중 한 곳에서 수석 연구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저에게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영국의 위대함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와 역사 속의 위대한 업적들을 들으며 우리 방식이 언제나 최고라고 믿었어요. 제 친구 레이첼 커닝햄도 동양인들의 기술은 그저 화려한 장난감일 뿐 그들의 문화는 이상해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레이첼의 아버지가 유명한 발명가였기에 그녀는 영국 전통 외의 모든 것은 열등하다고 믿었어요. 그런 그녀의 강한 의견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저는 때때로 외국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다정한 미소로 샬롯, 너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국에 가서 그들의 현대 기술과 풍부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고 왜 우리 영국의 편안한 생활을 떠나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저는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는 제 불안과 설렘 그리고 호기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샬롯. 때때로 가장 멋진 발견은 우리가 익숙한 곳을 벗어날 때 이루어진단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한국을 보며 제 눈으로 판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밝은 네온 불빛, 스마트한 교통수단, 서로 도우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영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품고 자라왔지만 이제 제 마음 한켠에는 한국의 미지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자리 잡았어요. 아버지의 말씀과 제 내면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완전히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공항은 넓고 밝았으며 큰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곳곳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간판이 반짝였고 친근한 목소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공항을 나와 천천히 걸으며 정돈된 길, 바닥과 전통 무늬가 새겨진 벽, 그리고 현대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감상했어요. 큰 디지털 스크린에는 기차 시간표와 날씨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의 혁신적인 면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곧 한 교통센터에 도착하자 한 직원이 밝은 미소와 영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인사했어요.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기차 안에서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공항 풍경이 서서히 밝고 활기찬 도심 풍경으로 바뀌었고 편안한 좌석과 넓은 창문 덕분에 기차 여행이 매우 즐거웠어요. 저는 부드러운 배경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까지 본 모든 풍경과 느낌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를 경험했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 사이로 옛사원과 전통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어요. 길거리 노점에서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호떡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고 현지인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시는 활기차면서도 동시에 차분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얼마 후 저는 민준이라는 친절한 현지 투어 가이드를 만났어요. 민준은 다정하게 서울에 처음 오셨나요? 라고 물으며 저를 유명한 서울숲 공원으로 안내했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걷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주는 우리나라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간답니다. 라고 간단하지만 희망찬 말씀을 해주어 서울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유산과 밝은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음을 알려주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민준이 데려간 아늑한 식당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은숙 할머니가 지긋한 나이에도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환영해요. 저희 집 비빔밥 맛있게 드세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음식은 다채롭고 신선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그 식당은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은숙 할머니는 요리 하나하나에 오랜 전통과 정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은숙 할머니는 먼저 비빔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신선한 나물, 고소한 계란, 아삭아삭한 채소,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비빔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내셨고 이 비빔밥은 우리 집 전통 레시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요리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 숟가락 떠서 비벼 먹으면서 다양한 맛의 조화에 감탄했어요. 그 외에도 은숙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내주셨어요. 구수한 돼지고기와 신선한 배추김치, 두부, 그리고 각종 야채가 푹 끓여진 김치찌개는 입안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할머니께서는 이 김치찌개는 겨울철에 특히 좋고 가족 모두가 모여 함께 먹으면 정이 더 깊어져요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불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에 재워진 부드러운 소고기를 구워낸 불고기는 그 향이 식당 안가득 퍼졌고 불고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예요. 고기의 풍미와 양념의 조화가 일품이라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좋아한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은숙 할머니는 잡채도 만들어 주셨어요. 당면과 여러 가지 채소, 그리고 고기를 함께 볶아내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잡채는 잔치상에서도 빠질 수 없는 요리예요. 색감도 예쁘고 맛도 다양해서 특별한 날에 더욱 의미 있지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은숙 할머니는 해물파전과 순두부찌개도 준비하셨어요. 바삭하게 부쳐진 해물파전은 해물의 풍미가 가득했고 부드러운 순두부찌개는 매콤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이 두 요리는 특히 비 오는 날 따뜻하게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은숙 할머니께서는 한 끼 식사로 다양한 한국 전통 요리들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어요. 그녀는 요리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가족의 정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각 요리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그 요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먹으며 나누던 따뜻한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음식이 사람들을 이어주고 사랑을 나누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깊이 깨달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설렘과 호기심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은 후 저는 오늘은 어떤 놀라운 혁신을 만나게 될까? 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현대식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 푸른 공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버스의 부드러운 소리와 승객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앞으로 펼쳐질 경이로운 경험들을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넓은 공간에는 혁신적인 기기와 스마트 디스플레이들이 즐비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넓은 보도와 다양한 색상의 안내판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태양열 패널, 인터랙티브 정보판,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로봇들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미래로 들어선 듯한 느낌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민주는 저를 젊고 에너지 넘치는 엔지니어 수민과 소개했어요. 수민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엔지니어 수민이라는 명찰이 달린 채 다가와 저희 도시는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 에너지, 폐기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사람들의 삶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라고 명료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자동차 수에 따라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모습을 보며 기술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주는지 감탄했어요. 또한 수민은 저를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 시험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공원 구역에서 자동으로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는 기계를 보며 이 기계는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여기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자 수민은 우리 팀 모두가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라고 답해 주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혁신이 단순한 기계의 기능을 넘어서 서로 아끼고 협력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투어가 끝난 후 저는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수민에게 매일 여기서 일하는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민은 환하게 웃으며 매일이 새로운 기회였어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자부심을 느꼈어요. 때때로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더욱 힘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고도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나라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따뜻한 말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저는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제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민주는 한국의 특별함은 단순히 화려한 기계가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진심에서 비롯되었어요 라고 말하자 저는 오늘 기술이 이렇게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지닐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라고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그날의 경험은 제 관점을 넓히고 마음을 한층 열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일어났어요. 오늘은 서울의 유명 전통시장을 탐방하기 위해 나섰어요. 이 시장은 오래된 문화와 현대 아이디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널리 알려졌어요. 거리로 나서자 사람들의 수다와 웃음, 경쾌한 음악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시장은 형형색색의 신선한 과일, 손수 만든 공예품,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로 넘쳐났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모든 광경과 소리를 즐겼고
그 순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밝은 종이 등불을 전시한 한 노점 앞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샬롯이니? 라는 거친 목소리에 돌아보니 깔끔하게 드레스를 입고 팔짱을 낀 레이첼 커닝햄이 보였어요. 저는 그녀가 예전에 한국 기술과 문화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었던 기억이 떠올라. 약간 긴장했지만 안녕 커닝햄. 한국에는 어쩐 일이야? 어떻게 여기서 다 마주치지? 여행 왔어? 어떤 걸 즐기고 있어? 라고 인사했어요. 레이첼은 놀란 표정으로 즐기고 이곳은 우리 영국의 세련된 도심과는 전혀 다르네. 여기서는 어지러움과 소음만 보이는걸. 난 그저 아빠 출장을 따라왔을 뿐이야. 다른 의미는 없어. 저는 그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으며 그 의견이 오랜 가족 전통과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했어요. 저는 나도 예전에 한국에 대해 불안했어. 그런데 오늘 한 상점 주인이 스마트 기술로 가판대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보니 한국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때 시장 한 구석에서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전통 도자기를 판매하며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노인을 도와주었어요. 그 여성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가 노인의 찡그린 얼굴을 환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자 레이첼의 눈에도 서서히 변화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금 봤지 커닝햄? 그들은 기술보다 서로 돕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어. 라고 말했어요. 레이첼은 한숨을 쉬며 친절에는 분명 가치가 있겠지만 효율성은 아직도 의심스럽네.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한 작은 카페 앞에서 10대들이 재생에너지에 관한 학교 프로젝트를 열띤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그들은 옛것과 새것을 잘 조화시키고 있어. 요즘 시대의 길거리에서 토론을 하는 일은 보기 어려운데 말이야.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레이첼은 어릴 적 아버지께서 전통이 신성하다고 가르쳐 주셨기에 변화를 두려워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너무 급하게 판단했었나 봐. 라고 말하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우리는 잠시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레이첼은 나는 아버지의 발자취 속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영국의 장인 정신이 최고라고 믿었어. 그래서 외국은 모두 열등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저는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시야가 넓어져. 여기서 나는 기술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며 따뜻하게 서로 도우는 방식을 배웠어. 라고 친한 친구이지만 정중하고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레이첼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한국이 전통과 발전을 멋지게 조화시키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는 나도 이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자 우리 사이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레이첼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녀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불평했었어요. 우리 영국에서는 편리하게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이곳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다 써야 하는 거야? 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레이첼은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시내까지 연결된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기차 안에서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 정밀하게 운영되는 시간표, 그리고 승객들이 서로 돕고 친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열렸어요. 레이첼은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이제 보니 이 시스템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는구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직접 체험하며 느낀 실용성과 편리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레이첼은 한국의 기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근본적인 것은 부족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지만 한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다양한 혁신 시스템을 직접 보게 되면서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민준과 수민이 진행한 시연회를 함께 보러 간 날, 레이첼이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실시간 데이터와 자동으로 조절되는 신호등, 그리고 폐기물을 정리하는 첨단 기계를 보고 이 정도로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다면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분명 있겠구나라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특히 이 모든 기술이 단순한 기계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협력이 모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어요. 이런 혁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삶을 위해 이 나라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게 보이네. 내가 지금껏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게 다 부끄러울 정도야. 어쩌면 운명이었을까요? 레이첼과 제가 한국에서 만나게 된 일도 저와 레이첼이 이렇게 바뀐 것도요. 밝고 화창한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일어났어요. 오늘은 서울의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새 친구들로부터 축제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에 그 활기찬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생각에 제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편안한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하며 오늘은 어떤 즐거움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축제장으로 가는 길은 형형색색의 깃발과 전통음악, 그리고 현대 비트가 어우러진 소리로 가득 찼어요. 거리는 수제 공예품과 맛있는 간식들을 파는 노점들이 즐비했고 갓 구운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
즐거운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아 저는 행복한 기분을 만끽했어요. 축제장에 도착하자 은숙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환한 미소로 환영해요. 다시 얼굴을 보니 정말 반가워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해요. 이런 축제는 처음이라 정말 기대돼요 라고 말하며 인사드렸어요. 은숙 할머니는 오늘은 우리 전통과 현대 생활을 함께 기념하는 연례 문화축제예요. 여기서는 음악, 춤, 놀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된답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은숙 할머니와 함께 축제장을 천천히 돌아보며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면서 신나게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나무 의자에 앉아 옛 추억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젊은이들은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전자음악과 어우러진 공연을 펼쳤고 몇몇 10대들은 전통 리듬과 현대적 움직임을 조화시켜 댄스를 연습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제 마음에 전염되어 저도 자연스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노점 사이를 천천히 거닐다가 저는 준 아저씨의 부스를 발견했어요. 준 아저씨는 형형색색의 종이로 작은 등불을 만드는 방법을 친절히 가르쳐 주시며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주저없이 자리에 앉아 따라했고 준 아저씨는 이 등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희망과 빛의 상징이에요. 매년 새 출발을 기념하며 만든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 마음은 한층 따뜻해졌고 저는 첫 등불을 완성하며 큰 기쁨과 만족을 느꼈어요. 늦은 오후가 되어 저는 야외 극장에서 한국 역사를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이야기 공연을 관람했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생동감 있게 연기하며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민주는 저희는 과거를 자랑스럽게 기억하지만 희망과 발전이 가득한 미래도 꿈꿔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박수를 치며 공연에 깊이 감동했어요. 쉬는 시간에는 다정한 김 선생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 축제가 이렇게 생기있고 마음이 따뜻해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김 선생님은 이게 바로 저희의 정신이에요. 함께 모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진답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해가 저물면서 축제장의 조명이 켜지고 온 세상이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모두가 모여 성대한 마무리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기며 저는 이 축제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삶, 희망, 그리고 공동체를 기념하는 자리임을 깊이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집에 온 듯한 포근함과 안도감을 느끼며 처음 가졌던 의심들이 모두 사라지고 따뜻한 문화와 만난 기억이 평생 남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생각과 따뜻한 경험들을 영국에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 사람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여정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아름다운 도시를 떠날 슬픔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섞인 마음으로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상인들이 분주하게 노점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들리며 도시의 고요한 리듬이 제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는 서울의 도심 속 공원 중 하나인 한강공원을 찾아갔어요. 이 공원은 자연과 현대생활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어요.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며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며 여기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람 사는 곳이구나.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할아버지도 친구와 함께 체스를 두셨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재미를 분명 즐기는 건 확실했거든요. 함께 공원에 앉은 동현 씨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한강공원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네, 이곳은 정말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멀리서 여기 처음 온 제가 이렇게 이곳과 깊이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동현 씨의 따뜻한 이야기와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이야기가 모여 한 가족처럼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어요. 공원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만난 소중한 새 친구들이 있는 아늑한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안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큰 창문 너머로 분주한 거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축제에서 느낀 감동, 그리고 점차 마음을 열어간 레이첼 커닝햄과 나눈 진솔한 대화들을 차분히 회상했어요. 오후가 되자 아버지 윌리엄 에버넷이가 전화를 주시며 샬롯, 내가 보낸 사진과 소식들을 듣고 정말 기뻤어. 네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첨단 기술뿐 아니라 풍부한 문화와 친절함을 가진 나라를 직접 체험하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저는 축제에서 산 장식품, 한국 시집, 새 친구들의 사진이 담긴 디지털 액자 등 소중한 기념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겼어요. 호텔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속삭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이곳에서 경험한 친절과 혁신, 그리고 따뜻한 정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져 서로를 아끼며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분주하고 효율적인 장면들을 바라보며 떠나기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오랫동안 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며 저는 지식뿐 아니라 마음도 크게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스마트시티 생생한 축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하고 따뜻한 한국 사람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하리라 굳게 다짐했어요. 제 인생은 상상도 못할 만큼 풍요로워졌고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번 여행이 앞으로 계속될 멋진 모험의 시작임을 확신하며 저는 이 따뜻한 기억들을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오늘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